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심재범입니다. 강릉 시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릉 시민의 대표자는 어떤 분이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 강릉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KBS, 지원방송 세 곳의 채널을 통해 60분간 방송됩니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중남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과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과 공통질문 토론, 그리고 마지막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에겐 국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유권자들에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자질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시작이 되면 기산되며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 주시고 정책과 공약 위주의 생산적인 토론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할 경우,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성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믿겨보니 확실한 강릉의 힘 기호 2번 권성동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강릉의 발전을 위하여 강릉 시민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서 증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KTX 강릉선의 복선화와 도심구간 지하화, 그리고 최종 종착역의 구도심으로의 이전은 강릉의 첫 번째 교통혁명이었습니다.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발전은 강릉의 관광과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2010년 당시 강릉의 연 관광객은 1,50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강릉은 연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릉의 산업단지 매출액 역시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4배나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공공기관들도 많이 유치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성공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강릉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지역의 발전을 외칩니다마는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더 큰 정치로 더 큰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중남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 선수교체, 강릉 미래교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중남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 마이크를 잡으면서 우리는 왜 표를 얻고 하는 것입니까? 1995년 구 강릉시와 구 명주군이 통합하여 강릉시를 만들어서 출범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강릉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어려워져서 모두가 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속초, 동해보다도 못한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강릉을 이끌어왔던 정치 세력은 무엇을 했습니까? 카르텔을 만들고 그들만의 정치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제 바꿔야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경제를 바꾸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강릉의 변화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4월 10일 시민 여러분이 강릉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에게 그 실행을 약속하는 내용이므로 실현 의지가 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중남 후보부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의 경제와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릉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물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는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유산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품격 생활 스포츠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365일 축제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 영국의 에든버러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연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형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단지를 옥계 지역의 텅텅 빈 지역에다가 반드시 만들어서 일자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자율주행, AI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강릉 북권 사천연곡 주문진을 중심으로 해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것에 대형 테마파크를 만들어 이곳이 강릉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화폐를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오는 철도와 인천에서 강릉까지 오는 2시간대에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철도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중심 7번 국도에 동해에서부터 강릉까지 오는 7번 국도 4차선도 만들어서 남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통의 문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강릉에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권성동 후보께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확정짓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건설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국가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분양가도 싸고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75년도 이후에 단 한 곳의 국가산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이 강원도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인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최종 확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강원도와의 민생 토론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 북부선 완공과 강릉 삼축구간 고속화를 통해서 동해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 북부선을 예타 면제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문진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강릉에서 삼척구간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강릉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내에 주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진 철도만큼 강릉의 관광산업은 수도권을 넘어서 영남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물류산업도 더욱더 성장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도 7호선, 59호선 확장하겠습니다. 소선은 해낼 수 없는 제2혁신도시 유치도 해내겠습니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 3자간이 협력해야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인 저 권성동이 이 모든 것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속을 두 분 후보자께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속된 정당의 정책과 지금 방금 발표하신 그 공약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후보자들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설 형태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권성동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남 후보께서는 지난 3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성동 후보가 강릉에서 사촌들을 동원해 건설회사를 만들고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하도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건설회사와 전기회사가 언제 설립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권은동 사촌께서 하시는 신화건설이 상당한 양의 하도급을 받았고 퓨처라이팅에서도 상당한 그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던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건설회사는 1994년, 전기회사는 2001년 제가 검사와 부장검사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촌들을 동원해서 건설회사, 전기회사를 다 만들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이 건설회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9년에 이미 강원도 도급 순위가 5위 정도 되는 큰 회사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독점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독점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죠. 퓨처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JTBC에서 나온 방송에 의하면은 강릉에서 수유계약에 따라갔고 76개의 전기공사를 수주하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화건설은 그 강릉 석탄화력발전소의 하도급뿐만 아니라 후보자께서 경포 도립공원과 관련 공원법을 해제하는 그런 관련된 법률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했을 때에도 그와 관련돼서 땅을 사고 했었습니다. 그 전기회사는 농공단지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부터 아마 그 수의계약으로 강릉시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사들이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후보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근거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없는데 왜 내가 전기회사하고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다 독점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보자께서 독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권성동 후보에게 줄 서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강릉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후보님? 저는 예상 집행권도 없고 인허가권도 없고 어떠한 사업에 내 친인척이나 내 측근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하도급을 독점하고 있다 그랬는데 무엇을 제가 독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성동 후보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그걸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되시는 거나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강릉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과 경제 지형에 있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근거 없이 네. 말씀하시지 말고요. 석탄 화력발전 들어오면서 하도급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저를 통하지 않으면 하도급을 한 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 석탄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하도급도 알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이 바로 이게 흑색선전입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선동입니다. 그 선거라는 것은 성과와 그런 앞으로의 비전으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료 제시도 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갖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우리 김중남 후보 보니까 정가가 3범이에요. 특수공무 집행방해, 지방공무법 위반, 또 일반 교통방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 강릉을 대표한다는 것은 강릉의 자존심,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이제 드디어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뻔히 아시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검증을 해야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정당의 정책과 지금 발표하신 공약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충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권성동 후보께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 신상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얘기하신 강릉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말 한마디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얘기하시는 것이 과대 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때 주문진 철도역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주문진 철도역에 도대체 몇 명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 아시는지요? 철도역이 신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설 예정인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적정 인원을 산출해서 철도역의 규모를 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역의 몇 명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근에 있는 양양의 역은 규모가 1,000명 이상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런 역입니다. 그래서 양양역은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강릉에서부터 강릉역에서 출발해서 주문진을 거쳐가는 주문진역 이 역은 100명의 규모가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간이역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주문진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과대하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인가요?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답변을 주셔야죠.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권성동 후보와 김홍규 후보는 강릉시에서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이 현재 개정이 되었습니까? 자, 우선 주문진역은 그 유동 인구를 다 계산해서 그 적정 규모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2혁신도시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2혁신도시가 제1혁신도시인 원주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후보는 법 개정할 때 발의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이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도 혁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법률에서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없애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사진도 지금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시도가 우한 경쟁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릉시도 오래전서부터 제2혁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까지도 하시고 하면서 했던 분이 이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강릉시장과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더 추진해서 최소한에 있어서의 법사위원회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지만은 제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거 정리하고요. 잠깐만요.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강릉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 앞방에 있습니다. 저와 상의해서 함께 발의를 했고요. 통과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지금 찬성을 안 해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21대 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후에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시대 위원회에 알아봤는데 아마 총선이 끝난 후에 제2혁신도시 발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침이 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셔서 반드시 해주십시오. 안 하면은 제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이거 법 관련해서 전혀 추진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추진 안 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정해진 규칙과 질문은 정제된 질문과 그리고 정제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드리고 후보자들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릉시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많은 시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시고 그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밀어내기 방식 순서에 따라 이번엔 김중남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릉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산업시설,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5년간, 더 길게는 30년 동안 강릉에 산업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청년들이 없고 더 이상의 많은 인구들이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인구가 20만 8천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서 1,300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옥계 지역에 텅텅 빈 그런 산업단지 안에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IT와 생명기술인 BT, 나노기술인 NT, 문화기술인 CT 등을 활용을 한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을 새로운 앵커 산업으로 육성해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등의 엔터테인먼트 강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이용해서 아시아 독립영화제를 만들고 그리고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강릉에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강릉에 몰려오고 함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같이 함께하는 새로운 강릉의 희망을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성동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은 2, 3%의 대의 그런 저성장 시대여서 과거와 같이 대량의 고용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개편 등을 통해서 민간 부분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이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우수인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산단 유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천 명의 고용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통팔달의 철도와 도로를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수서 강릉 간의 복선전철 조기 완공, 동해선 완성, 국도 7호선 59호선의 확장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더욱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약 5만 3천 명, 소방심순수련원은 약 2만 5천 명의 방문객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급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오도록 더욱더 유도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상대 후보의 그 답변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가급적 답변 시간을 1분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중남 후보가 권성동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권성동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난 15년간 4선의 우리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하신 후보께서 이제 도로를 확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7호선의 7번 국도를 보게 되면은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도로에서 4차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구간은 강릉시청에서부터 옥계까지 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선거 여러 번 거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후보께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역 현안으로 다가오고 했었습니다. 저 4차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7번 국도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노선에 대해서는 예타 결과 잘 나오지가 않아서 무산이 됐고요. 지금 현 강릉시에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성이 되면은 이 강릉시청과 옥계 간에 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열심히 움직여서 반드시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져 버리면 답변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 권성동 후보가 김중남 후보가 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김중남 후보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강릉형 실리콘밸리를 공략했어요. 옥계 지역에 만들겠다. IT, 자율주행, AI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부는 커서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선 이 정도의 그런 실리콘밸리를 만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권과 1시간 거리인 화성, 판교 정도만 해도 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2시간 정도 걸리는 강릉 실리콘밸리에 과연 우수 인력이 오겠는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IT 대기업은 막대한 전력비 산업 용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관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후보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강릉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강릉의 교통망이 권성동 후보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듯이 어떤 대기업이 어떤 사업을 갖고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그래야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아 참 후보님 좀 저에게도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 지역도 의료진의 이탈로 인해 중증, 응급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하여 강릉 지역의 이러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권성동 후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 병원의 분원 등 6,600병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804병상입니다.
그러니까 8배 정도의 병상이 늘어납니다. 이 의사를 어디서 충원하겠습니까? 바로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의대 정원은 165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의대 정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사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복권과 같이 졸업 후에 한 10년이나 20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봉급을 줘야 됩니다.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병원 경영이 악화가 됩니다. 이러한 적자를 좀 메워주기 위해서 강원도나 강릉시, 다른 시군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중남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 관련한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의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6,600병상을 수도권에 만들어서 의사를 갖다가 수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 정부의 생각은 저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병상을 계속 늘려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의 의료시설은 망가지고 지방의 주민들은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울로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은 반대하고요. 대번에 한 번에 2,000명을 한다는 것도 무리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 관동대의 경우 10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숫자 지금 현재에도 제가 모두가 인천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실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절차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해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요. 의사의 확대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인력의 부분으로 해서 확대하고 강릉 아산병원의 확충을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국민들은 답변을 더 듣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성동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김중남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약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한 공약인데요. 당시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2, 3배에서 추천하겠다고 해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중남 후보는 이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에 신입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동의하시는지, 이것이 강릉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의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의 집단들, 계층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에 더하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사제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의료에 대한 복무 관련을 갖다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뽑을 때서부터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추천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의사의 수를 확대하고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순서를 바꿔볼까요? 김중남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권성동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2,000명을 한 번에 늘리고 배정을 이미 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도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 후보 등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6,000 병상 이상을 갖다가 수도권에 집중시켜서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중심이 되는 의료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지역 의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에 있는 강릉 아산병원, 강릉 동인병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종합병원들 또 강릉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 부분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각 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각 대학 측은 충분히 교육 기자재라든가 교수의 인원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증원할 경우에 대학에서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그건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600병상을 수도권에 늘리는 문제는 각 병원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달리 주제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단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을 하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설 형태로 진행될 경우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중남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상대 후보가 이제 5선에 도전하지만은 이번에는 끝내고 새로운 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성동 후보가 2009년도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의 재산 변화 모습입니다. 15년이 지나서 2010년에 29억 4천만 원을 400만 원을 했는데 약 50억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 재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171%나 늘어서 20억이 늘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도 아닌데 재산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는 바람에 제가 아파트가 2채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봉급을 아껴 쓴 부분 그리고 경조사의 그런 위로금을 받은 부분을 다 합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부정축제를 했다 그러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후보와 관련해서 다른 또 강릉시장 김홍규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국민의힘이 강릉을 이끌어 왔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창녕 운수 감차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결국 91명의 택시 기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공무서 폐업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폐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촌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신화건설을 비롯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퓨처라이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7명이 징계를 받고 했는데 76건의 일감을 그래도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그런 여론들이 있고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시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한테 직접 요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사촌 동생들은 제가 정치하기 이전부터 강릉에서 사업을 했고 건실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사업에
특혜를 주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군구 주요 고용 지표입니다. 이 고용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강릉이 대단히 꼴찌의 수준에 하위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한데요. 권성동 후보께서 지난 15년간 강릉의 정치적 상황과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강릉의 고용률과 관련한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또 과연 강릉의 고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강원도에서 화천군이 74인데 고용률이요. 강릉은 60.7로 대단히 하위로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지표인가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용 지표입니다. 예. 연말 고용 지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성동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의 오해나 그다음에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친구들과 관련된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교체해야만 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권성동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제 친지나 친인척을 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식도 관리하기가 힘든 판에. 그리고 의혹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히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공주 후보자가 거론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과와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중남 후보는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또 네거티브를 했더라고요. 권성동 후보와 관련해 아무리 고민해봐도 장점이 없다.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강릉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제 장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 우리 김 후보 인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릉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 유치했고 KTX 강릉선 완성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축적되어서 연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해 북부성 예타 면제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제가 유치한 행정기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소방청의 소방심진 수련원 연간 약 2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 아산병원 뒤에 보면 큰 새로운 건물이 생겼습니다. 이게 산업인력공단 미래교육원인데 연간 6천 명이 방문을 합니다. 네, 질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국립산림레포츠센터,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금융강동 강릉지원, 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등 여러 공공기관을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강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문제나 올림픽 유치나 이런 뭐 동해 북부선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권성동 후보의 치적, 그다음에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강릉시청에 계신 분들, 강릉 시민들, 강릉대를 사랑하시는 분들, 강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두 나서서 올림픽은 유치됐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갔다가 이거 떨어지고 해서 겨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KTX 유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권성동 후보가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강릉 시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중앙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강릉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은 해도 좀 너무하시네요. 앞장서서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KTX 단선된 거 복선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사정사정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지하화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을 제가 관철시켰습니다. 종착역 난강릉에 있는 거 지금 구도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토론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과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막무가내 식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018년도 강릉시장에 우리 김중남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2022년도에도 강릉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김의영 당시 후보가 전략 공천되자 단식 투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적성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행정가라면 국회의원은 정치인인데 둘 중 어떤 역할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맞지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선거 출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시장에 출마하실 겁니까? 답변을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공직 후보로 다 공당의 공직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인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나왔습니다. 지난번 있어서 시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을 나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강릉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릉의 정치와 네, 권력을 바꿔내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봄, 가을이 크게 짧아지는 등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평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강릉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누가 먼저? 예, 밀어내기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권성동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강릉 지역만이 특유한 대응 방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공략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중심이 된 무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 대응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민주당은 현재 10% 내외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불과 10년 안에 4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전력 1kW당 원가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60원일 때 태양광이 134원, 풍력은 166원입니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기료 인상은 물론이고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 강릉은 또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 군사, 산림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식의 강압적인 기후 정책은 온갖 환경 규제로 희생해온 우리 강릉에게 또 한 번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해진 1분 30초 모두 보장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김중남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의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생산품은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수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지 않으면 이 세대를 열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2개에 해당되는 그런 발전소, 어마어마한 발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구유물입니다. 권성동 후보께서 가져오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송전선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아리백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아까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 참 잘해 주셨는데요.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권성동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김중남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약 보면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강릉시의 등록 차량은 총 12만 254대이고 그중에 내연기관차 비중은 98%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연기관차에 있어서의 판매 중단, 생산 중단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전기차 발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같이 살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미 내연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있고 우리도 2035년, 40년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이 내연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고 에너지의 전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화력으로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됩니다. 같이 함께 기후위기를 넘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중남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권성동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때 권성동 후보께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응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 강릉 지역만의 특정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굳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조짜리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자마자 이제 폐기해야 될 그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5조짜리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한 연도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 화력발전소를 유치할 때 고용 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한 6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강릉시민 대다수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는데 가동률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중남 후보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신규 도심지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지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불균형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후보께서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안에 지역 내의 불균형과 관련한 부분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새롭게 만들어 지어지면서 도심지에 있던 인구들이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하면서 부도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도 이에 따라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은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심의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것이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복원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와 복원 등의 공공서비스의 인프라를 같이 접목시키고 그래서 삶의 질을 변화시켜 간다면은 지금 현재 있어서의 지역 내에 있어서의 불균형과 관련한 부분에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권성동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강릉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신도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동, 택지, 소럴지구, 유천 택지 등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권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은 공동화, 또 고령화, 주택 노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으로 그동안 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앙동, 옥천동, 강남동에서 해당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KTX 강릉역을 구도심에 건설했습니다. 또한 도심구간 지하를 통해서 월화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중앙시장 등 구도심이 음의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볼거리, 먹거리 등을 구도심에 만듦으로써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강릉 비행장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 때문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도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구도심이 개발되는 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하시고 싶었었던 얘기, 유권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2009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릉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보람을 느끼거나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언제나 강릉에 와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사임 땅이 쓴 사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향 강릉을 그리워하면서 꿈속에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라고 강릉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강릉은 저희 전부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의 발전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갖고 온 비결은 바로 고향 강릉을 향한 진심입니다. 원주와 춘천은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강릉에 2명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힘있고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성과로서 증명한 일 잘하는 권성동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초선의 초심과 중진의 추진력으로 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더 큰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중남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이번 4월 10일 날 왜 투표에 참여해야만 합니까? 지난 30년 동안 강릉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지 못하고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을 이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릉의 경제를 바꾸고 강릉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4월 10일 이번 총선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강릉을 다시 변화시키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바꿔갑시다. 20만 8천 시대를 넘어서서 25만 시대를 다시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바꿔주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월 10일 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강릉의 힘이 되고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승리의 그날을 만들고 더 찬란한 강릉, 더 아름다운 강릉, 멋진 강릉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선택하여 주십시오. 시민이 주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법정 토론회에 참석 대상이 되지 못한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막대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회의원을 선택을 할지, 어떤 대한민국을 선택을 할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일 외에도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후보자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